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수공장 5월 9일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참 넌센스이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은 핵협정 부분들을 파기를 했습니다. 당근과 채찍, 그런 협상 전략 부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협정 부분들을 파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경제제재라는 핵협정 파기를 90일이나 180일 약간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는 지난주에 어제 잠깐 코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핵협정 부분들을 파기하더라도 바로 핵을 생산한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미국을 제외한 5개 국가들의 핵협정 부분들을 유지를 하겠다 발표 부분이 나왔습니다. 항상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핵협정 부분들의 파기가 됐는데 유가가 폭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유가는 70달러 1차 목표치, 제가 생각했던 1차 목표치를 터치를 하고 이제 2.4% 하락이 나왔어요. 60달러 선 아니면 60달러 선을 하회할 가능성까지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2.4% 정도 하락이 나왔고 유가가 이제 60달러 선을 70달러 1차 올해 아마 상당 가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하반기 내내 유가는 긍정적인 상승보다는 조정 국면 부분들이 일단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필요가 있는 위치라는 얘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됐습니다. 핵협정 파기가 됐는데 불구하고 유가는 2.4% 급락이 나왔고 어제 전일 상해종합지수는 0.7% 상승,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증시가 5%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아르헨티나 환율 자체가 아르헨티나하고 터키 환율이 계속 약세 강도가 다른 나라 대비 대부분의 나라들이 환율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세력이 그나마 좀 약한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 터키도. 그래서 환율 자체가 하락세가 조금 강세가 다른 나라 대비 속도가 조금 빨리 진행이 됐는데 아르헨티나는 IMF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불구하고 미국 지수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나왔어요. 특히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민감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러셀 2000 지수, 약간 중소형 지수 같은 반등 부분이 나왔고,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된, 그 다음에 금융 관련된 반도체 업종이 큰 폭은 아닙니다만 미국 다우지수가 반등을 일으키는 하나의 업종, 대표적인 주도주 에너지, 금융, 반도체 업종이 상승을 주도를 좀 했다라는 얘기. 여기에 이제 유로화가 이탈리아 정부 구성이 실패를 하면서 약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올해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에 점점 근접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아직은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슈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5월 초이기 때문에 6월달 금리 인상, 6월달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의 달러 인덱스가 반전 포인트 위에 폭 자체가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화가 약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달러는 하락보다는 강세 쪽의 진행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계속 이런 시기였죠. 이란은 핵협정 부분들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는 군비 경쟁 부분들이 강화되고, 트럼프는 이러면서 다음 주 예루살렘까지 진출을 한다고 표현하면 좀 맞을까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 이전까지 밀어붙일 가능성 자체가 크고, 지금 아랍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분열이 되어 있죠. 아랍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런 포석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사천리로 진행 부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물러놓은 상태에서 유가는 올해 상단 70달러 선 부분들을 돌파를 했고,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계속 진행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러시아 2000이 상당히 민감한 지수인데 반등을 했다. 금융이라든 이런 쪽이 반등을 했다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으시고 우리 어제 이제 우리나라 종합지수하고 코스닥하고 약간 변동성이 컸죠. 거래가 상당히 없는 상태에서 진폭이 커졌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내일이면 옵션 만기 하루 전이죠. 옵션 만기 하루 전이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단타치기 참 좋은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까지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3분기 2분기 이후하고 3분기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결정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단기 트레이딩 부분들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여기에 이제 김정은이 방중을 한 번 더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가 미국 분관 방문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기침 부분들이 좀 나와서 잠깐 마이크를 껐다가 다시 좀 켰습니다. SKI, 폼페이오가 북미 정상회담 일정 의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 상승에 대해서 어제 숨고르기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숨고르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목군들도 보시면 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하락 부분들 그냥 변동성 측면에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아직 박스권 하단 구간에 계속 진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시고 상해 종합지수의 반전 어제 1% 그제 1%대 그다음에 어제 한 0.8% 정도에서 반전 포인트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체력이 좀 약한 아르헨티나부터 탈이 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게 약간 뭡니까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달러 대비 강세 체력 부분들이 강한 나라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전 포인트 부분들이 먼저 지금 시작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나라는 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별로 그런가 보구나 체크 정도만 하고 거기에 민감해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체력이 좋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포인트가 돌아가고 있죠. 먼저 포인트가 돌아가고 달러 인덱스, 달러 강세 부분도 더 강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폭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속도 자체가 더 강화되거나 뭐 한 번 정도 슈팅 나오면 이번에 유가가 70달러 1차 목표가 보면 터치를 하고 변곡이 가능성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60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증시 자체도 변곡점에 반면 상해종합지수 변곡 가능성 달러 인덱스도 점점 변곡에 가까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해종합지수는 반등이 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체력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골맞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부분들은 지수 자체가 안 가다 보니까 이런 느낌 부분들이 커요. 작년 초 올해 초반에 SK하이닉스가 넉 달 동안 조정을 보냈죠. 넉 달 동안 계속 종목군이 계속 지루하게 0.3%, 0.4% 이렇게 하락 부분도 계속 지루하게 진행되다가 딱 한 달 만에 박스권 상단 부분 그대로 그냥 돌파를 시켜버렸죠. 터치를 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조정 구간에는 우리가 체력을 비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진폭 자체도 상승일 때는 찔끔, 하락일 때는 변동성에 따라 크게 나오지만 이 구간 내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인 투자자의 심리 부분들, 뭐 종합지수 3000에 대한 얘기 부분들 계속 꾸준히 얘기 드리겠죠. 근데 이제 몇 달 동안은 안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갖고 못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 쪽에서 이란의 핵협정 부분들의 파괴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아르헨티나 금당이 나와서 어떻게 하지? 이런 그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이슈가 눈에 더 빨리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SK하이닉스 사례와 비슷한 것처럼 조정은 지루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전 포인트가 생기면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옆으로 횡보하는 그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3000에 대한 1000에 대한 어차피 개인들이 각자 투자의 결정 부분 하는 거지만 그 관점 부분들을 변곡시켜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최근 사례가 조정
받을 기간하고 투자 심리의 약화 부분하고 이걸 역용해 가지고 반전 포인트가 생겼을 때 바로 상승 부분들을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큽니다. 여기에서 어디가 나옵니까? 변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변곡이? 1사분기하고 2사분기 후반에 생겼던 이런 불확실성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증시에 다 반영이 되면서 여기에 기존의 추세 부분들을 돌릴 수 있는,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유가부터 시작했고, 조만간 달러 인덱스부터 시작이 좀 될 가능성 부분이 높고, 거기에 선반영으로 증시 자체에서 상해종합지수가 그제 1%, 어제 0.8% 상승 부분들 하면서 변곡이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상해종합지수부터 첫 번째로 반등의 부분이 나오려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력은 좋은 건 여러분도 아실 거고, 거기에 플러스 보너스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 종목권들은 한 단계 50에서 200% 이상의 상승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숨고르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트렌드, 우리나라 전체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레벨업 부분들을 진행한 것은 계속 ING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러한 핵협정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증시의 급락 부분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일치, 우리 신흥국가 상당히 민감한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러시아 일치는 반등 부분이 나왔고, 어제 금융, 반도체 이런 쪽 미국의 업종 부분들은 오히려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는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만기 하루 전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핵협정 다음으로 에루살렘권 하나 남았습니다. 에루살렘권 하나 남았고, 옵션 만기 하루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아직 발표가 안 나왔죠.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부분들 어디서 할 건가, 시기는 언제쯤일 건가, 이 결정 부분들을 기다리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5월 9일 모닝브리핑, 아르헨티나 증시는 급락에 나왔고 핵협정이 파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동요가 없다. 그리고 의외로 거기에 반발하는 변곡의 반등 파동을 이끌어내는 섹터 부분들은 이런 이슈가 오픈이 되면서 반전 포인트 부분들 만들기 시작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수요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